만나 반갑습니다. 자, 언제야? 자, 1강의 세 번째 개념.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이겠죠. 자, 핵심 개념 봅시다. 사회적 소수자, 인권 감수성, 청소년 노동권, 연소 근로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부터 보자. 자, 우리 사회 인권 문제 양상과 해결 방안. 자, 뭐 인권 문제, 인권의 정의부터 이제 기본권 이런 것들 다 배우고 이제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 양상과 해결 방안까지 왔습니다. 자, 사회에서 소수자 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 사회에서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다른 구성원에게 차별을 받으며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 소수자. 포인트는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사회적 소수자다. 그리고 차별도 받아야 돼. 이게 좀 그렇다. 어감이 차별을 받아야 사회적 소수다.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회적 소수자의 유형 사회적 약자라고도 부릅니다. 장애인, 이주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노인, 여성, 북한 이탈 주민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형이 나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양상. 여성 봅시다. 여성은 성별 임금 격차가 심함. 직장에서의 여성의 승진이 어렵다. 노인, 채용 해고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대. 그리고 이주 노동자 봅시다.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주거 환경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주 노동자 봐봐.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열악한 노동 주거 환경에서 노출되어 있어. 이게 내가 들은 게 뭐냐면 외국에서 온 들은 게 있거든요.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은 여러분들 막 차별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똑똑할 수 있다고. 왜? 이게 살기 힘든 나라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은 거기서 대부분 선생님이나 교육자 아니면 뭔가 거기서 조금 이제 지식인들이 다른 나라로 오는 거야. 다른 나라로 가서 일을 배우고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이주 노동자들은 물론 돈을 벌려고 온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교육 쪽 관련 지식인들이 배우러 일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애초에 차별 자체가 잘못된 거고. 하여튼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주거 환경 등에 노출되어 있다. 자, 그리고 노인 봅시다. 노인은 채용 해고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받고 있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로 노인 일자리 같은 제도들 마련하고 있지만 부족하죠. 자, 장애인입니다. 그쵸? 대중교통 수단 이용해서 차별 받고 있죠. 힘듭니다. 또 대중교통 시설 없는 거는 대중교통에 이제 장애인을 위한 이제 휠체어 탈 수 있는 거 없으면 그것도 힘들지. 자,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의 원인 봅시다. 자, 다른 집단의 편견이 제일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편견입니다. 그리고 법이나 제도의 미흡도 있긴 한데 편견이 제일 문제야. 편견만 없어도 이 사회가 조금 더 차별 없고 편안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자, 해결 방안 볼까요? 자, 자료 2에 참고 자료 있고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두 가지로 합니다. 자,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개인적 차원인지 아닌지 고르시오. 사회적 차원인지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내신 시험에서 물론. 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버릴 것. 편견 버려라. 그래, 당연 소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 예. 기본권에 명시되어 있죠. 이 인식을 가지고 대하고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고통에 공감하며 배려하는 인권 감수성을 지녀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차원입니다. 자, 정책이나 법률 정비하자.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정책이나. 자, 차별 등 인권 침해를 당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강화하자. 자, 그리고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자, 만 16세인가
약간 중학교 때부터 중3인가 한 중2 때부터 부모님이나 학교 측의 동의를 받게 되면은 그 아르바이트를 정당하게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청소년 노동권이 있어. 청소년이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근로 조건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자, 청소년 노동권 보호 규정입니다. 자,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야? 첫 번째 원칙적으로 뭐야? 15세 미만의 사람 금지. 15세 미만인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고용이 금지된다고. 근데 15세 미만자여도 고용 예외가 있어. 예외 잘 암기해줘야 돼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 인원증이 있다? 그땐 취업 가능합니다. 15세 미만이어도. 그리고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는 1일 7시간 이내 3주 35시간 이내 근로만 가능합니다. 추가 근무 안됩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무조건 부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빼먹었네. 연소 근로자는 뭐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대리해서 근로계약 체결할 수 없어요. 자신이 해야 돼. 자, 그리고 보자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뭐야? 일정한 날짜에 현금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함.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예. 자, 그리고 청소년 노동권 침해 실태 봅시다. 폭언 및 폭행 등 비인간적인 대우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근로계약성 미작성, 임금 체불 등은 뭡니까? 청소년 노동권 침해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자, 폭언 및 폭행 당연히 안 되고, 비인간적인 대우 아니 다 같은 인간인데 되겠습니까? 이거는 청소년 노동권의 문제 아니라 모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꼭 지켜줘야 돼. 그런 권리들입니다. 자,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국가는 절차. 그쵸? 국가 나온 순간 사회는 거의 다 절차야. 해결 방안에서 사용자는 뭐야? 보장을 노력해야 돼. 노동권 보장 노력하고 배려하는 자세 필요하다. 보호하고. 자, 청소년은 관련 노동법을 정확히 숙지해서 부당한 대우 받았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일 열심히 하시고요. 네. 맡은 바 열심히 해야겠지. 자, 이주 노동자 차별 실태 봅시다. 뭐 이삿짐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릇이 몇 개 깨져 있었나봐요. 변상하는 겁니다. 집주인도 그렇고 센터 동료들도 다들 일이 서툰 제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여기더라고. 포인트 뭐야? 자, 이거 이삿짐 센터에서 이사를 했는데 그릇이 깨져 있던 거야. 근데 이 이주 노동자가 그 일이 서툴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안 깼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책임을 돌렸다. 그래서 돌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 굉장히 중요한 차별 사례죠. 그래서 캄보디아 청년 26세가 이제 겪은 일인데 굉장히 마음을 많이 상했다고 해요. 근데 잠깐만, 이거 실체가 뭐였어? 집주인의 초등학생 아이가 장난감을 뒤지다 그릇을 깨트렸대. 아이고야, 참 억울한 일이죠. 이런거 슬픕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문제점이 뭔지 보자. 바로 개인적인 편견. CCTV를 안 달았다. 자, 그쵸, CCTV 안 달아서 그렇게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개인적인 편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성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그리고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이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영립 지원에 대한 법률. 자, 뭡니까?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 차별해서 아니 됩니다.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그쵸? 이런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정말 이런 거는 정말 이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차별이죠, 차별. 옛날에 있었습니다. 예, 이런 거는 정말 옛날에 있었대요. 결혼해도 이제 퇴사했습니다. 예,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요소들이다.
그리고 남녀 차별은 이거 남자 차별에도 안 되고 여자 차별에도 안 됩니다. 이거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그건 있어. 약간 암묵적으로 그게 되는 직업들 같은 게 있는데 이게 하여튼 뭐 원래 그래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다 바뀌어야 돼요. 자, 그리고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 뭡니까? 연령에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그쵸? 모집 채용, 임금 외에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그렇습니다. 예, 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자, 근로기간, 근로장소 및 업무,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일 및 휴일 임금 및 지급 방법. 자, 근로자 을은 16세로서 근로기준법상 연소 근로자이다. 근로기간은 근로시작일과 그 종료일을 기록합니다. 근무 장소 및 업무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돼. 그리고 근로시간 1일 7시간 이내, 주 35시간 이내. 이거 중3 3시간 때 배웠어요. 자, 근로일은 1주 35시간 이내에서 정해야 되고,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되고, 임금은 보호자가 아닌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줘. 그치, 뭐 보호자가 받는 것도 이상하죠. 자, 개념을 봤으니 개념 체크 문제를 해야겠죠. 사회적 소수자는 소수를 차지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사회. 왜냐면 그 여성이 사회적 소수자였잖아요. 여성이 적습니까? 아닙니다. 많습니다. 다수 차지하고요. 자, 한 사회 안에서 사회적 소수자는 다른 사회 가서도 사회적 소수자가 된다?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자,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된다. 사용자는. 그렇습니까? 청소년 노동자라고 노동자 아닙니까?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죠. 우리나라에는 여성 노인 외국자 근로자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끄러운 거죠. 뭐 마련 다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오히려 논란되는 것도 있고. 4시간 경우에는 30분, 8시간일 때 1시간이고요. 대리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 보호자한테 왜 지급해? 1주 35시간. 자, 이거 사회적 소수자. 배려하는 마음씨? 배려하는 마음이겠죠? 자세? 야, 이거 좀 애매하다, 야. 자,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받으냐? 반드시 근로계약서. 이건 대충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고르기. 니은 고용평등. 이거 외국인 근로자. 니은. 자, 이렇게 다 풀어봤습니다. 자, 잠깐만. 내가 답이 궁금한 건 뭐냐면 이 마음이 아니면 뭐야 이게. 예, 인권 감수성. 야, 훌륭하다. 그래, 이렇게 개념 체크가 끝났습니다. 보자. 자, 개념 완성. 일단 개념 체크까지 끝났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자, 다음 페이지. 자, 세계 인권 문제 양상과 해결 방안이야. 자, 핵심 개념 봅시다. 핵심 개념은 빈곤, 성차별, 아동노동, 세계시민 의식이죠. 자, 빈곤이란 건 무엇일까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의 결핍이 지속되는 상태. 그게 바로 빈곤이다. 자, 인권 지수입니다. 세계 기아 지수 여기 있네요. 자, 낮은 니정 위험 심각. 아프리카에 약간 조금 밀집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미산출이에요. 예. 북한은 심각하고, 아프리카 쪽에 좀 위험하고. 자, 그렇죠. 인도 IT 등은 심각 수준, 콩고 민주공화국 등은 위험 수준, 아프리카 공화국. 자, 영양 결핍 인구, 발육 부진 아동, 그쵸. 많이 안 먹으면 발육이 좀 부진이시죠.
영유아 사망률 등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세계 기아 지수는. 자, 실태 봅시다. 기아 수준이 심각한 국가들은 잇따른 자연재해로 식량 생산이 어렵거나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하고 잦은 내전으로 평화로운 삶이 유지되지 못한다고. 성차별 봅시다. 자, 성격차 지수예요. 남녀의 경제 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정치적 권한 등의 차이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게 성격차 지수입니다. 성불평등 지수는 모성 사망비, 중등 이상 교육 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자, 실태 봅시다. 남녀 차별이 심한 국가들은 대체로 종교나 관습, 사회구조와 편견 등에 의한 여성 차별 관행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음. 이게 여성 차별이 요즘 사라지긴 했는데 그 여성 차별이 아직 남아있는 국가들 중에서 심각한 국가들은 진짜 심각하기도 해요. 예. 이게 되게 종교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자, 실제 일단 아동 인권 침해 봅시다. 심각하도 이거죠. 국제 아동 권리 지표입니다. 자, 국제연합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약간 이제 서약 같은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약간 동의한 거, 국가 원수가. 그래서 비준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생존권, 건강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등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인권지수는. 실태 봅시다. 아동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국가들은 대체로 척박한 자연환경, 빈곤, 내전 등으로 아동이 생존을 위해 가중한 노동을 하고 학교 교육이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또 중요한 건데 그것도 못 받고 하니까 안 좋은 거죠. 자, 기타입니다. 난민 문제, 언론 통제, 국민 자유권 침해, 국가 간 전쟁, 내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은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존엄성이 침해되는 거죠. 자, 언론 통제 봅시다. 세계 언론 자유 지수로 측정합니다. 정부의 언론 통제 정치적 자유 수준. 그쵸? 이런 걸로 측정하고. 자유권은 세계 자유지수. 이건 또 자유니까 정치적 권리, 자유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독재 권력이 국가를 장악하여 참정권이 박탈되거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땐 국민 자유권이 침해되는 거죠. 그쵸? 난민이 그쵸? 박해를 받을 위험도 있고 자신의 나라에 따라서 국경을 넘은 사람이나 폭력 사태로 고국을 떠나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난민이죠. 자기 고국으로. 그쵸? 최근에는 이제 기후난민도 발생해요. 기후난민 생태계 파괴당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이 파괴되면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거기서.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많다. 자, 해결 방안, 문제가 있으면 이걸 해결할 방안도 있어야겠죠. 자, 국제적 차원에서 뭐 해야 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하기 위해 국제 협약으로는 국제연합 유엔에서 제정한 아동권리 협약, 여성차별 철폐 협약, 장애인 권리 협약 등이 있습니다. 자, 국제연합 인권이사회, 국제 아동기금, 국제연합 난민기구, 국제연합 개발계획, 세계식량계획 등의 기구를 통해 각국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인권 침해 해결에 노력한다. 국제 이제 사면위원회, 국경 없는 의사회 등과 같이 국제 비정부 기구도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국가적 차원 봅시다. 자, 국제기구와 인권 보장 노력을 지원하는 등 국제적 연대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빈곤 차별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에 경제적 지원 등도 하고, 많이 성장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도 하고, 개인적 차원으로 보면은 세계 시민 의식으로 세계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게 되겠네요. 자, 자료 4, 5, 6 봅시다. 자, 성평등 인권지수의 차이 봅시다. 계량적인 인권지수를 볼 때는 어떠한 지표가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이해해야 돼. 세계경제포럼 WEF가 발표한 성격차지수에서 자, 그치, 어떠한 지표가 반영되는지 살펴보지 않다면
그 제대로 확인 안 되겠죠. 한국은 146개국 중 9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대. 그래서 반면 국제언어개발계획이 발표한 성별 불평등 지수에서는 191개 중 1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뉴질랜드의 성격차 지수는 4위, 성불평등 지수는 25위였다. 같은 성평등 통계인데 뭐야? 차이가 나잖아. 이거 뭐야? 지표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격차 지수는 남녀 임금 격차, 출생 성비, 고위직 여성 비율, 기대 수명 등이 포함돼. 근데 뭐야? 성불평등 지수는 뭐야? 모성 사망비, 중등 이상 교육 인구의 비율, 경제 활동 참가율 등을 지표로 쓰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야.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이 낮으면은 격차 지수에는 반영이 된대. 근데 성불평등 지수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성불평등 지수는 상위권이지만 성격차 지수는 하위권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뭡니까? 자, 언론 자유 지수는 좋음, 양호한,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하며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62위로 문제 있음에 속한다. 언론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나 봅니다. 우리나라도. 자, 좋아야 될 텐데. 자, 근데 대부분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뭐야? 일단 굉장히 민주적인 정부들은 아닌 것 같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은. 예, 당장 우리나라 위에 나라만 보더라도 그쵸? 예, 약간 정부가 약간 뭔가 입법부하고 사법부하고 행정부하고 약간 통일된 감성이 있어 다들. 그쵸? 자, 그래서 세계 언론 자유지수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약 189개국을 대상으로 언론 매체의 자유수를 측정합니다. 다원주의, 정치 권력부터 미디어의 독립, 취재 및 보도의 투명성을 지표로 한다. 다원주의가 뭘까? 나도 몰라. 한번 볼까? 자, 사회의 다양한 가치, 문화, 의견들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뭐야?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예. 알아봤고요, 그냥. 자, 국제 인권단체 봅시다. 자, 국제연합에 소속된 인권기구로서 각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인권 관련 제도를 권고하며 그 이행 여부를 검토한다고. 자, 국제인권이사회. 자, 이거는 포인트 집어드릴게요. 자, 인권 상황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제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뭐여야 돼? 이거 보자. 국제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제연합 인권이사회. 국제연합 난민기구는 포인트 집어줄게요. 난민을 보호하고 난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조치를 주도하고 조정한다고. 세계 식량 계획은 뭐야? 식량 원조를 통해 개발도서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도모한다. 식량 원조 경제 사회 발전. 국제 사면위원회입니다. 자, 뭐야?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각국의 반체제 인사 또는 정치범의 석방 등을 위해 노력한다. 자, 봅시다. 국경 없는 의사회, 전염병, 분쟁, 자연재해 등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친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긴급 구호 활동. 그쵸? 등 긴급 구호 활동한다. 자, 국가 인권 문제 해결하는 국제인권 단체는 크기의 국제기구와 국제비정부기구. 국제기구 뭡니까? 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제연합에 소속된 인권이사회, 난민기구, 세계식량 계획 등이 바로 대표적인 건데, 국제비정부기구는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민간단체를 회원으로 하면서 대표적으로 국제사면위원회,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야?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민간단체라고. 단체가 국가면은 뭐야? 국제기구. 자, 국제연합은 각국의 모든 인권 현황을 매년 발표한다. 모든 인권 현황을 매년 발표하고 있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4.5년입니다. 틀렸어요. 자, 최근에 기후위기로 그냥 매년은 좀 힘들어. 기후난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빈곤 문제는 대개 그 사회의 종교적 습관이 주된, 그건 아니죠. 종교적 습관보다는 뭐야? 약간 그 자연환경. 자, 그리고 심한 국가들은 뭐야?
그쵸? 관행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세계 기하지수. 자, 어렵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하죠. 자, 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지표. 자, 그 다음에 세계경제포럼 어디입니까? 정치적 권한, 남녀. 그럼 성격차, 남녀 나온 순간. 자, 언론 매체, 세계 언론, 영유아 사망률, 영양결핍, 바로 기하. 이렇게 되겠네요. 국제연합은 자, 인권. 국제연합 인권이잖아. 인권이사회. 이사회. 자, 식량 먼저 나온 순간 세계 식량계획. 식량계획.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뭐야? 국제사면위원회. 글씨 안 좋죠? 죄송합니다. 자, 이거 뭐야? 자연재해. 국경 없는 의사회. 없는 의사회. 자, 이렇게 1단원의 모든 개념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기본 문제하고 1등급 도전 문제 갖고 올 거고, 대단원 마무리 정리는 다음 강의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마무리 문제하고 수능위원 문제 둘 다. 자,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